통합재건축 주민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솔123 통합재건축 주민설명회 사를 맡은 이홍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신 데 대해 우리 주최측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설명회 순서는 빠른 전개를 위해 나눠드린 식순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시켜 드릴 때마다 환영의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분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님입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 아직 해주시지 않으신 관계로 잠시 뒤에 다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국토부 위촉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총괄 기획을 담당해 주시는 분당의 마스터플래너 김기홍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원 안계일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원 김장권 의원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성남시의원 서희경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성남시의원 최종석 의원님이십니다. 오늘 아직까지 잘해주지 않으셔서 잠시 뒤에 다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함께해 주신 우리 많은 내빈 여러분들과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축사의 순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사는 먼저 우리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께서 먼저 전달해 주실 텐데요. 우리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을 먼저 박수로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김민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정자동 주민 여러분들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제1기 신도시가 벌써 이렇게 건설된 지 30년이 흘렀고 저도 1995년도에 분당에 이사를 들어와서요. 이제 저도 벌써 30년 정도 이 분당에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지난 대선에서 발표할 때 분당같이 잘 사는 도시를 뭔 벌써 재건축이냐, 우리나라에 재건축 급한 곳이 훨씬 더 많다, 분당이나 일산은 명함 내밀지 마라,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역시도 당파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지만은 분당, 일산 아직 멀었다, 더 지나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지난 대선 때 저희들이 진짜로 국민의힘이, 저도 이곳에 살다 보니까요, 단지 주택을 재산으로 보는 많은 분들이 분당 주민들 집값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정말 많은 민원을 여기 있는 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농물로 아이를 씻기고 있는 주부를 만나봤고요. 그리고 따뜻한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아파트, 주차할 곳이 없는 아파트들, 이런 삶의 현장들을 잘 보지 못하는 많은 정치가 그리고 행정이 우리들의 재건축, 도시 다시 재개발을 많이 막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 저희들이 계속해서 설득해서 실제로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 있는데 분당을 대통령 1호 공약은 신도시 특별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이것을 국가의 과제로 선정을 했고요. 그 지난 3월에 국민의힘에서 신도시 특별법, 지금 노후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동안 법안이 국회에서 많이 계류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여야가 같이 마음을 합쳐서 우리 1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도시 특별법 연내에 처리해보자라고 이제 뜻을 모아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이 더 힘을 받지 않게 될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미력하지만은 여기 계신 주민분들의 마음 하나하나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에서 분당에서 30년째 살고 있고, 그리고 아이를 5명이나 낳아서요. 제 아이 5명도 또 분당에서 되게 많죠. 네, 제 아이 5명도 분당에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또 평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선당위의 분당이라고 불리던 신도시 분당이 그 명맥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생활 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모든 힘 다 모으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민수 대변인께서 우리 재건축을 위해 특별한 응원과 격려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까 소개드리지 못한 한 분을 더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신 우리 이재영 의원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김병국 국회의원님 자리해 주셨을까요? 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축사로 아까 미처 소개를 드리지 못했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국 국회의원님께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발의한 의원이시죠.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하고 따라서 축사 이후에 특별법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님을 박수와 함께 자리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분당을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교회 성전인데 성전에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재건축 이런 관련된 회의를 하는 게 조금 낯설죠. 좀 어설픕니다. 어쨌든 꿈과 사랑의 교회 측에서 이런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거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재건축 관련된 논의가 급부사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관련된 특별법을 처음에 제안했을 때는 상당히 조금 부정적 여론도 있었고 특혜 시비도 분명히 존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꽤 많은 논의를 통해서 간격이 좁아지려고 하는 즈음에 사실 이게 저희가 민주당에서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 월요일 날 저하고 홍익표 원내대표하고 이계호 정책위원장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라는 입장을 발표했고요. 그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시간에 그러면 국회가 빨리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죠. 그래서 마치 세간에서는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반대하고 그래서 늦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국회 속기록을 또 보시면 됩니다. 국회 속기록을 보시면 조금 특정 당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속기록을 보시면 우리가 29명 국토위원 중에서 불행히도 신도시 출신 국회의원은 저밖에 없습니다. 신도시 출신 국회의원은 다른 사람이 다 갔고요. 저만 지금 국토위로 있는데 사실 제가 계속 촉대를 메워왔었고 지속적으로 연내 통과를 목표로 얘기했었고요. 다른 분은 대부분 부정적 의견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돌파구를 어떻게 찾을 거냐 결국에는 이거는 상단 차원에서의 정치적 결단을 먼저 하고 그 결단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신도시 재건축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빠른 접근 방법이다 라는 생각에서 제가 우리 민주당에서 먼저 그런 입장을 발표하고 하게 됐고 진도가 지금 잘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럼 특별법이냐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십니다. 다른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특별법이 없어도 재건축은 할 수 있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서울에서 재건축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에서 재건축하고 있고 우리 이제 원도시라고 얘기하는 수성구 중원구도 재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특별법이 없어도 소위 도시재생이라고 얘기하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죠. 일단은 첫 번째는 용적률 부분이 있습니다. 용적률 부분은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불가피한 요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적률이 상향이 조정이 안 되면 주민 부담금이 엄청 늘어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동의하시겠어요? 재건축이 동의 안 하겠죠. 그럼 재건축 하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은 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로 용적률 상향을 해주면서 재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신도시가 지금 얘기 나온 노후 계획도시는
용적률 상향해주되 특정 요건이 되면 좀 더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도 용적률 상향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것보다는 좀 더 용적률을 더 올려서 재건축의 경제성을 높여보자는 거죠. 두 번째는 안전진단입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속도와 관련된 겁니다. 안전진단도 지금도 일정 기간 지나면 안전진단 통과가 됩니다. 통과되는데 보통 40년, 45년 걸리지 않습니까? 저 분당은 지금 29년, 30년, 31년 된 아파트입니다. 앞으로 10년, 15년을 안전진단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현행 법이에요. 그래서 이 안전진단을 좀 속도감 있게 하자.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특정 요건이 되면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보자 라는 것이 특별법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행정 의사결정이 신속합니다. 여러분 관청하고 이러다 보면 엄청나게 인허가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거기서 많이 진이 빠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법적 뒷받침을 하자는 겁니다. 네 번째가 이주단지.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신도시나 목동, 노원구 등등 이런 밀집된 도시들은 한꺼번에 재건축을 할 수가 없겠죠. 네, 절대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나 전세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주단지 문제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게 또한 특별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행정처리의 신속화, 이주단지 지원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문제를 일반법 안에서 풀 수는 있지만 시간과 속도가 많이 걸리고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것이 특별법의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것을 전 국민이 동의, 다시 말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 재건축이라는 것을 매개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처럼 각 단지별로 성량값식으로 아파트를 올려간다고 했을 때에는 전 국민의 동의를 얻어내기 어렵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지는 아파트는 100년간 스마트 시티에 존재하는 아파트가 될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그런 니즈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드론 이착륙장이라든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시니어 호텔 또는 주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싱글 모빌리티를 운행할 수 있는 도로라든지 그리고 탄소 중립 사회, 다시 말해서 에너지 제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공공부지가 상당히 필요할 겁니다. 그런 것이 잘 갖춰져 있어야만이 우리의 아파트의 가격 또한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단지별로 재건축했을 때 그러한 수요를 어떻게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어지는 신도시나 노계획도시에 있어서는 100년간은 멋진 스마트 시티의 아파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각 단지별로 하는 재건축보다는 통합해서 하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경제에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규모의 경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이즈가 커야만이 다양한 선택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단지별로 재건축하지 말고 여러 단지를 함께 묶어서 통합 재건축 이런 제안을 해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이라든지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메리트를 주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어떻게 공공적 기여를 할 것인가 그거는 통합 재건축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짜고 그 아이디어가 수용이 되는 거죠. 수용이 되면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과 안전진단의 메리트를 드립니다. 이런 게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기존에 내 아파트가 몇 평에서 몇 평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내 아파트 주변의 인프라와 기반 시설을 어떻게 더 멋지게, 더 미래지향적이고 탄소 중립적이고 우리 함께 잘 사는 공동체의 문화를 갖춘 그런 인프라와 기반 시설을 갖고 그 속에서 나의 아파트의 평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야만이 이 도시가 지속 가능하면서 훨씬 더 활력 있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속에서 모든 그림이 크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한솔마을도 1, 2, 3단 통합 재건축 이렇게 모임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구 아파트, 한인 아파트, 대지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 2, 3단지 많이 통합이 될지 또 다른 마을과 될지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기본 틀은 그런 통합 재건축을 기본으로 해서 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에서 논의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지금까지 법안 소위를 이제 이 법이 통과되려면 국토위에 있는 법안 소위를 통과해야 돼요. 법안 소위 통과되고 그다음에 상임위 통과하고요, 그다음에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하는 이런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통과가 됩니다. 그동안에 국토위 법안 소위를 3회에 개최를 했고요. 11월 말 12월 초 2번 또는 3번 법안 소위를 할 예정입니다. 그 속에서 지금까지 드러났던 이견들을 최대한 좁혀가려고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아마 여야 지도부에서 좀 빨리 하라는 요구도 또한 국토위 의원들한테 올 거니까 저는 뭐 그 요구를 받기 전에 이미 그런 입장을 정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었지만 좀 이견 있는 의원들한테도 아마 그런 입장이 전달되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동안에 갖고 있던 생각들의 변화도 생길 거고 이견의 폭도 상당 부분 좁아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저희도 올 연말 안에 법안 소위라도 통과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요. 본회의까지는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본회의가 시간의 경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께서 재건축의 필요성 그리고 재건축을 단순 재건축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 도시를 만들기 위한 100년을 준비하는 스마트 시티에 적합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통합 재건축 그리고 통합 재건축을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상단이나 위원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잘 뭉쳐주시면 저도 국회에서 여러분들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해서 더 빨리 재건축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병국 국회의원께서 특별법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이 특별법에 대한 내용이 더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다음 순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솔 1, 2, 3 통합재건축 추진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인 소개와 추진준비위원회에서 그동안 준비한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솔 1, 2, 3의 각 단지별 소개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지 청구아파트는 1994년에 준공하였고 총 858세대, 용적률은 155%, 평균 대지집은 19.1평입니다. 2단지 LG아파트는 1995년에 준공하였고 총 598세대, 용적률 211%, 평균 대지집은 20.5평입니다. 마지막으로 3단지인 한일아파트는 1993년에 준공하여서 올해 30년 차가 됐습니다. 총 416세대이며 용적률 154%, 평균 대지집은 21.3평입니다. 한솔 1, 2, 3 통합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총 세대수는 1872세대이며 평균 용적률 173%, 평균 대지집은 20.1평입니다. 분당 전체 평균 용적률이 184%이고 평균 대지지분이 16.9평인 점을 고려했을 때 한솔 1, 2, 3은 용적률이 낮고 대지지분이 많다는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재건축을 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노후화된 아파트는 내진 설계가 일단 기준 미달입니다. 15층 이하동은 스프링클러도 없어서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죠. 방수공법도 사실 과거 기술이어서 누수에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겨울에 동파 우려도 있고 너무 추우면 세탁기도 못 돌리는 형국이죠. 단열재 기준도 지금보다 낮아서 별도로 보강하지 않으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엔 추운 그야말로 혹한의 환경이 계속됩니다. 주차장은 세대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모로 불편하죠. 그리고 아마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자동차 문콕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분당은 1990년대 초반에 한꺼번에 지어져서 한 번의 재건축은 절대 불가합니다. 한 번의 재건축을 진행하면 이주할 곳이 없어 전세난이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단지별로 하나씩 순서대로 재건축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런 순서에서 밀리면 재건축은 한없이 밀리고 밀리면 밀릴수록 물가 상승에 의한 부담금은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재건축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한솔 1, 2, 3은 재건축을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분당에서 통합재건축 가능한 블록은 총 30개인데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5개의 블록이 통합재건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한솔 1, 2, 3단지와의 경쟁단지로는
임해동에 있는 풍림, 선경, 효성이 있고요. 서현동에 있는 시범 삼성 한신, 시범 이성, 시범 한양, 시범 현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금역 쪽에 임광 도성, 서광 영남, 계룡, 화인 유천, 한라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들 통합블록의 용적률과 대지 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해 풍선효의 용적률은 201%이고 대지 지분은 18.4평입니다. 시범단지의 용적률은 198%이고 대지 지분은 18평이며 정자일로의 용적률은 193%, 대지 지분이 13.1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한솔 123의 용적률은 174%, 대지 지분은 20.1평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적률은 낮을수록 좋고 대지 지분은 높을수록 좋은데요. 우리 한솔 123이 용적률과 대지 지분 모두 우수하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타단지에 비해서 분담금이 적고 재건축 실현이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업체분들께서도 오늘 설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진행해온 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9월 2일에 한일아파트에서 가장 먼저 단톡방을 개설하여 재건축에 대해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21년 3월 18일에 LG아파트에서 단톡방을 개설하였고 청구는 23년 2월 17일에 단톡방을 개설해 재건축의 시발점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26일에 한솔 123이 함께 모여 통합재건축을 이루자는 협의와 함께 통합재건축 추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통합재건축을 추진한 지 한 달 만인 4월 20일에 통합동의율 50%를 달성을 했고요. 5월 28일에는 재건축 추진한 내용들을 좀 더 견고하게 주민분들과 소통하기 위해 네이버 카페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6월에 통합동의율 60%를 달성을 하고요. 6월 19일에는 김기홍 교수님을 모시고 MP 관담회를 진행하면서 특별법에 대한 이해와 통합재건축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드리면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야 하는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 통합동의율 70%를 확보하였고 지금 이렇게 주민설명회까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주말간 산처럼 빠르게 보여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네, 현재 한솔 123의 통합 동의율은 74%입니다. 단지별 동의율을 살펴보면 청구가 75%, LG가 55%, 한일이 93%입니다. 동의율로 보았을 때 저희보다 높은 정자일로가 75%, 부천 금강마을이 77%입니다. 우리 한솔 123은 90%의 사전조사 동의율을 목표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의 사전 동의로 압도적 1위를 할 수 있도록 꼭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설명회를 마치고 나서는 분당 MP 김기용 교수님과 12월 14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통합 재건축을 좀 더 견고하게 진행하기 위해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후의 계획은 올해 연말까지 통합동의율 80%를 받는 것이 목표이고요. 24년에는 통합동의율 90%를 넘어 25년 조합 설립 인가, 26년 사업 시행 인가, 27년 관리처분 인가, 28년 세대 이주를 시작으로 철거와 착공이 들어가고 30년에 준공이 돼서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착착 진행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 소유주분들의 많은 협조와 동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 말까지 통합동의율 80%를 달성하고 내년 3월 말까지는 통합동의율 90%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 한솔 123도 본격적으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구성될 예정이고요. 정식으로 소유주분들을 찾아가 법적 동의서 양식을 통해 동의를 구하러 갈 예정입니다. 앞서 보이는 양식이 동의서 샘플 양식입니다. 그리고 신분증 사본 제출이 필요한데요. 개인정보는 관리법에 의거하여 엄중하게 보호될 예정이니까 통합재건축의 선도 단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